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주치 최창보입니다. 우리가 후반전 인생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돈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세 정년퇴직을 하고요. 그 이후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주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세부터는 이른바 국민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연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현재의 심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하나의 사례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전 인생에서 우리는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연금은 충분하지 않은데 일을 계속 해야 하는데 또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연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거나 돈에 대한 걱정은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그 전제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요. 저축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서 금융자산이 충분히 비축이 돼 있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라고 불평하는 사람, 돈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의 경제 상황은 그것이 이전 회사의 문제이거나 지금 사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결과가 지금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로 돈을 원했던 사람 같으면 무엇인가 결단을 해서 저축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딘가 투자를 해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실패해서 빚을 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지금의 상태가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결과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한 행실이 원인이 돼서 최종적으로 나에게, 자신에게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것으로요. 좋은 행실을 하면 좋은 보답이 있고 나쁜 행실을 하면 나쁜 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심플하고 단순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요. 상대방에게 미소로 대하면 상대도 나에게 미소로 답하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면 상대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즉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걸려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진솔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반대로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에 따른 대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돌아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고요. 돈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돈이 모여들고요. 반대로 항상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라고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연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평균 수명까지만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해도 얼마가 부족하다,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보다 한 세대 위에 부모 세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전쟁도 있었고요. 결코 부유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오히려 너무나도 풍요로운 환경이라서 그 당시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자동차를 가진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과자를 선물로 받아도요, 크게 기뻤습니다. 결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시절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복한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가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몇십만 원의 식사를 하는 것보다 가볍게 맛집에서 웰빙 식품을 먹는 쪽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그만큼 만족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는 그렇다 쳐도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많고 대부분입니다. 우리 머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중 욕구,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요, 동기부여, 즉 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요, 생리적 욕구부터 우리 존중 욕구까지는 뭔가 부족한 결핍 욕구입니다. 그리고 자기 실현 욕구는 일종의 성장 욕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돈의 문제는 바로 결핍 욕구에 해당된다. 그 중에서 안전 욕구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가짐으로써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하면서 생활하고 싶다라는 욕구일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욕구이지만 그 안에는 방어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기존의 소유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감정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매우 핵심을 찌르는 부분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걱정은 두려움이다 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매우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렌즈로 태양광, 햇빛을 한 점에 집중시키면 그 부분이 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다고 초점을 맞추면 정말로 부족한 상태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컵에요, 반 정도 남은 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이미 이만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아직 이만큼이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제 생각은요, 아직 이만큼이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돈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마음은 풍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돈에 대한 생각은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걱정하기보다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